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리뷰하는 모태입니다. EPL 11라운드에서 런던 더비가 성사되었죠. 토트넘의 홈 경기와 더불어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4대1로 첼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에서 포메이션이나 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너무 어렵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경기 내용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전반 20분까지는 토트넘이 첼시보다 한 수비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팀의 미드진 싸움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첼시의 콜 파머가 지속적으로 내려와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미드진이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첼시가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을 할 때마다 수준 높은 압박 형태를 보여주었는데요. 전방에 5명에서 6명의 선수가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며 상대의 지역을 조금씩 좁혔습니다. 마치 바람의 방향처럼 말이죠. 또한 리스 제임스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까요? 브레넌 존스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존스는 상대를 쉽게 제치고 컷백을 내줍니다.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취소됐지만 제임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줬더라면 정밀한 패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다행히도 이후 로메로가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이 둘의 대결은 일찍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좋은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도기와 로메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파울하면서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우도기는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을 때 많이 억울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만약 스털링이 그의 태클을 피하지 못했다면 퇴장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태클이었죠. 로메로는 토트넘의 부주장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본보기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로메로는 당연히 파울이라고 생각했지만 심판은 바로 경기를 진행시켰죠. 그러나 로메로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이미 여기서 옐로카드 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이후 페널티 박스에서 보여준 태클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공을 먼저 터치했다. 이 한 장면만 봐도 말이 안 되는 핑계죠. 같은 대표팀 동료에게 어떻게 저런 태클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퇴장입니다. 로메로 퇴장 후 토트넘은 나름 수비를 잘하고 있었지만 결국 구도기까지 퇴장을 당하며 9대 11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토트넘 선수들은 거친 파울을 많이 했을까요? 오늘 포체티노는 갤러거, 티아고 실바를 중심으로 상대에게 강한 수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실바는 정말 노련해요. 파울 직전까지만 몸싸움을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선수입니다. 실바가 몸싸움을 걸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 선수는 당연히 파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보기엔 파울이 아닌 거죠. 여기서 문제는 판정에 불만을 갖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로메로의 발길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흥민과 몸싸움도 파울을 불기 애매한 강도로 부딪히죠. 손흥민은 심판에게 항의하지만 심판은 별다른 주의 없이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수비는 공격을 막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좋은 수비입니다. 실바와 포체티노의 의도대로 토트넘의 선수진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10대 11 경기를 하는데도 토트넘은 높은 수비 라인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토트넘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엉망이었지만 첼시는 이걸 뚫어내지 못하죠. 포체티노는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수비보다 공격에 치중하기 위해 쿠쿠렐라를 투입합니다. 좋은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니콜라 잭슨과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무드릭은 최악의 결정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무드릭의 1대1 돌파 선택은 할 말이 없네요. 공격 숫자가 많은 만큼 이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첼시는 11대 11처럼 경기를 플레이합니다. 스털링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며 무드릭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악효과였습니다. 그나마 스털링의 침투 덕분에 토트넘의 수비진이 무너지죠.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트넘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백으로 처음 기용되는 선수들도 있었고 서로 합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스털링과 갤러거의 침투로 대량 실점을 하게 됩니다. 첼시는 상대에게 세트피스 기회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토트넘 선수진은 오랜 시간 동안 수적으로 불리한 경기를 하면서 많이 지쳤기 때문에 공격 전개를 하기 어렵죠. 하지만 스털링과 구스토의 연속적인 파울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리한 팀일수록 세트피스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쉽게 언납한 거죠. 이 세트피스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 골을 먹힐 뻔한 장면이 2차례나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적인 축구 덕분에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의 강단 있는 선택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쉬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마다 자신의 스타일이 있고 축구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리그는 토너먼트 경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칠고 부상이 많은 EPL입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하고 선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죠. 판더벤의 부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선수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 후방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막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우도기의 퇴장 또한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파울이지만 조금 수비적인 경기를 선택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끝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토트넘 선수들과 상대의 골문을 두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첼시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특히 거의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전방 압박을 하는 손흥민의 투지는 본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